자, 그다음 337페이지에 온돌 설치 기준 잠깐 보실까요? 온돌 설치 기준입니다. 자, 온돌 설치 기준. 일단 여기 이제 온돌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관련 법이 지금 밑에 가시면 박스에 가보면 건축물의 이제 설비 기능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이 온돌에 관한 설치 기준인데 일단 여기는 먼저 용어 정의, 용어입니다. 용어부터 하나 정리하고 가보시죠. 용어인데 용어는 지금 이와 같은 지문을 주었을 때 플러스 여기 만약 써야 될 경우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어떤 용어를 쓸 것인지 그걸 좀 주의하시는데 용어를 한번 먼저 보죠. 용어는 지문에 보일러 또는 그 밖 여론으로부터 생성된 온수를 바닥에 설치된 배관을 통하여 흐르게 하여 난방을 하는 방식이라는 이 지문을 주었을 때, 이 관련 지문을 주었을 때 이와 같은 읽었던 그 지문을 주었을 때 이 써야 될 용어라면 뭘 쓰시면 되죠? 여기는 온수 온돌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이 부분 좀 주의하시죠. 그래서 여기를 혹시 이제 복사난방이라고 쓰시냐 착각하시면 복사난방 쓰실 수 있는데 여기는 지금 관련 법이 건축물의 설비 기능과 규칙에 따른 법령 규정이기 때문에 법령상 써야 될 용어는 뭘 쓰자? 온수 온돌이라는 지문을 쓰시는 거. 그래서 이 부분 주의하시면서 일단 용어 하나 확인하시고요. 자, 온수 온돌의 구성층입니다. 자, 그다음에 보시면 온수 온돌의 구성층입니다. 자, 온수 온돌의 구성층은 밑에 보면 구성층이 이제 바탕층, 단열층, 체험층, 배관층, 상부 마감층인데 여기는 이제 보시면 이 그림이 지금 여기는 생략이 돼 버렸는데요. 오늘 지금 나눠드린 메일 정리 노트 밑에 한 장을 넘겨서 이 페이지 지금 정단면을 잠깐 펴보시면 온돌의 이제 구성층이다 이제 그래서 밑에 그림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하고 좀 같이 확인하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보시면 맨 밑에가 이제 바탕층. 자, 바탕층 하고요. 바탕층 그 다음에 보시면 두 번째가 단열층이죠. 그래서 맨 밑에가 바탕층. 자, 그 다음이 단열층. 그 다음이 체움층입니다. 그 다음이 배관층이죠. 배관층에 들어있는 관이 무슨 관이면 이게 지금 방열관입니다. 방열관. 자, 그럼 배관층에 들어있는 관이 방열관입니다. 그리고 위에 마감이 된 게 무슨 층이다. 그래서 마감층이다라고 이런 층의 순서로 되어 있죠. 그래서 현재 교재는 지금 보시면 그 구성층의 순서만 상부막 지금 바탕층, 단열, 체험층, 배관층하고 방열관, 마감층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일단 여러분이 여기 이 구성층은 여러분이 정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순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순서는 지금 보시면 바탕층, 단열층, 체움층 그리고 배관층하고 마감층의 순서로 해서 이런 순서로 해서 이 온돌이 구성이 된다. 그래서 바탕층, 단열층, 체움층, 배관층, 마감층이라는데 그래서 여기에다가 플러스 여기 지금 메일 정리 노트 지금 이 페이지 밑에 온돌의 구성층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는 이 그림 지금 현재 이 나와 있는 이 그림이 있죠. 그림에서 이 그림하고 여러분들 그림하고 해서 바탕층부터 마감층까지 이제 해서 이 자료 2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그림하고 연결을 좀 해서 기억하실까요? 그림을 주고 시험 문제를 냈던 건 지금까지 23회까지 해서 그림을 주고서 어떤 명칭을 확인할 수 있는 그 문제는 두 문제를 줬어요. 두 문제라고 한다면 한 번은 트랩에 관한 B트랩의 명칭에 있어서 딥 웨어 크라운이라는 그 명칭을 ABC로 처리해 놓고서 ABC 짝짓기를 물었던 거 한번 나왔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냉동 관련해 보시면 압축식 냉동의 냉동 사이클이다. 그래서 그 사이클 그림을 그려놓고서 그 중에 보면 증발기 쪽을 가로쳐 놓고서 주관식으로 증발기를 쓰는 문제를 출제했었던 즉 그림과 연계해서 주관식하고 객관식 한 번씩 문제를 물었기 때문에 지금 트랩의 어떤 명칭이라든가 증발기 이제 그러한 그 명칭을 쓰는 것은 이론상으로 어떤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그림도 마찬가지. 지금 보시면 여기 그림도 마찬가지. 그림도 이 법령상의 정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 내용을 확인하는 부분들이 이 그림 같은 것도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상대평가로 전환이 되긴 했지만 그래서 상대평가로 전환이 됐다 하더라도 이 그림을 주고 이 명칭을 쓰는 것은 큰 무리가 없죠. 그래서 이 그림은 지금 보신 대로 이 관련 법에 따른 규칙상의 별표에 정하고 있는 그림과 명칭이기 때문에 여기는 정리를 두 가지로 해두시면 두 가지란 건 먼저 그림을 주지 아니하고 이 구성 이 온돌의 구성층에 어떤 순서를 흐트러 놓고서 순서가 제대로 되는 걸 확인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는 요 그림하고 플러스 그림하고 이 순서를 가지고 혹시 보면 그림을 주고서 여기 바탕층에서부터 마감층까지 중에 이 중에 요 그림을 주고요. 혹시 보면 이 중에 바탕층부터 마감층까지 중에 어느 하나를 가로쳐 놓고서 쓰는 문제까지는 꼭 하나 확인하시자. 그래서 일단 그 그림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시면서 원소원들의 구성층은 그와 같이 구성층이 되어 있더라 확인하시면서 자 밑에 이제 보면 밑에 이제 그림 현재 교재상으로 봤을 때 뭐 박스 채워진 밑에 가보면 바탕층이란 단열층이란 그리고 한 장을 넘겼을 때 체움층 그리고 배관층, 방열관, 마감층이라 쭉 나와 있는 거죠. 여기서 지금 말하는 방열관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방열관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복사난방의 가열 코일 정도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방열관만 잠깐 보죠. 방열관. 자, 방열관이란 열을 발산하는 온수를 순환시키기 위하여 배관층에 설치하는 온수배관. 그 온수배관이라는 표현을 여기를 방열관. 그런데 이론상으로 이 방열관을 뭐 가열 코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일단 방열관, 가열 코일 하나 확인하시면서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답안에 이 온수온돌의 설치 기준.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실게요. 온수온돌의 설치 기준을 보자. 그래서 이제 설치 기준을 보시는데 그 설치 기준 중에 전부를 이제 보기보단 설치 기준 중에 이제 보시면 지문에 1번부터 해서 지금 라까지 한 8가지 설치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 중에 설치 기준 중에 여기는 설치 기준 중에 보실 게 그 중에 반가로 1번의 지문에서 여기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셔야 되는데 지문에 가보시면 지문의 1번에 단열층 이 부분이 여기 단열층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단열층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열층은 어떻게 어느 위치 사이에 설치할 거냐라고 해서 단열층은 법령에 따라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저가바이하며 단열하여며 바닥 난방을 위한 열이 바탕층 아래 및 측벽으로 손실되는 걸 막을 수 있도록 어디에 단열재를 설치한다. 세 번째 줄에 단열재를 방열관과 바탕층 사이에 설치한다라고 이제 해서 단열재를 방열관과 바탕층 사이에 설치한다. 세 번째 줄에 보시고요. 근데 설치는 이와 같은 위치에 설치하는데 지금 단서가 있습니다. 단서는 이 단서를 주게 되면 단열재 설치 위치가 좀 여기 1번에 따른 방열관과 바탕층 사이가 위치가 바뀌게 되는 거면 어떤 단서를 주었을 때 위치가 바뀔 거냐라고 보셨을 때 지문을 가죠. 지문은 단서, 다만 바탕층의 추결을 직접 이용하는 심야 전기 이용 온도, 심야 전기 이용 온도를 이용하는 경우죠. 그래서 그 경우는 어디에 설치한다고 그랬으면 5번째 줄에 단열재를 바탕층 아래에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해서 설치는 지금 여기 보시는데 1번에 이와 같은 개수에 설치합니다. 그런데 단서를 좀 어디에 단열재를 바탕층 아래에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1번 하나 확인하시고요. 2번으로 가죠. 2번. 자, 2번에 가보니까 지금 지문에 여기는 배관 관련 열 관류 저항에 관한 수치를 주었는데 바탕층과 배관층과 바탕 사이 열 저항은 층간 바닥인 경우에는 해당 바닥 요구되는 열 관류 저항이 몇 퍼센트, 60% 이상이어야 하고 최하층 바닥인 경우는 해당 바닥 요구되는 열 관류 저항이 몇 퍼센트인가요? 70% 이상이어야 한다. 열 관류 저항 수치는 아무래도 어디가 더 커야 돼요? 층간 바닥하고 최하층 바닥에 있어서
열관료 저항 수치는 어디가 더 크더라? 최하층 바닥의 수치가 더 커야 되듯이 70%라면 최하층 바닥, 그리고 층간이라면 얼마가 나와요? 60% 이상이면 수치에서 2번 하나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 3번 지나서 문항 4번으로 갑니다. 4번, 그리고 2번하고 그리고 문항 4번에 가죠. 4번. 4번에 가시면 지문에 4번은 지금 바탕층이 지면에 접하는 경우 바탕층 아래와 주변 벽면의 높이 몇 cm 이상의 방수 처리합니까? 10cm 이상의 방수 처리합니다. 4번. 그리고 하나 더. 단열재 어느 부분에 방습 처리합니까? 단열재 윗부분에 방습 처리한다. 이제 그래서 4번 하나 정리하시고 5번, 6번, 5번부터 8번 한번 읽어보시되 이제 그 중에 이제 보시면 그 중에 이 설치에 관한 규정 중에 방가로 1번, 2번, 그리고 4번에서 이 세 가지 관련 지문에 따른 내용은 꼭 하나 확인을 하실게요. 일단 설치에 관한 규정 이제 그리기 하나 지문 정리 마무리를 좀 하고요. 자, 그 다음 우측에 보충학습란입니다. 보충학습란에 가보니까 339에 가시면 보충학습란에 개별난방 설비 설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개별난방입니다. 이제 관련 법에 일단 법에 관한 원돌 설치가 좀 마무리 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보실게. 개별난방 설비 설치 기준. 자, 개별 난방. 개별 난방은 어떤 형태의 난방인가요? 필요 개수에 뭘 설치해요? 보일러를 설치하고 그 설치 개수 설치된 보일러를 통해서 개별 난방을 하는 건 무슨 난방? 뭐 개별 난방 개념. 그러면 개별 난방은 그 특정 개수, 이 개별 난방을 하는 개수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여기 가면 보일러가 있을 거예요. 특정 개수에 가면 보일러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그럼 여기는 여기 개별 난방 그 개수마다 뭐가 돼 있다? 보일러를 설치하고 보일러를 통해 난방한 걸 무슨 난방? 개별 난방 설비인데 여기는 일단 출발은 그 설치에 관한 기준을 보시기 전에 그러면 개별 난방은 어느 개소를 개별 난방하고자 할 때 이와 같은 설치 기준을 공부해야 되냐. 그래서 일단 이 개별 난방 설치에 관한 기준이 되는 대상 개소가 보니까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공동주택 오피스텔의 난방을 개별 난방으로 할 때 그래서 여기는 어디를 하고자 할 때 공동주택을 개별 난방하고자 할 때 그 다음 어디인가요? 오피스텔을 개별 난방하고자 할 때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서 공동 오피스텔을 개별 난방으로 설치하는데 자, 여기 이제 지문에 1번부터 해서 문항 6번까지 6가지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1번을 봅니다. 보일러는 거실 외유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그 거실 사이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뭔가요? 내화 구조의 벽으로 구해갑니다. 그래서 1번은 그 기준 중에 여기는 그 기준 중에 내화 구조란 지문 좀 주의하세요. 내화 구조란 내화 구조란 건 어떤 구조를 말합니까? 이거를 불을 견디어낼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를 뭐라고 그래요? 내화 구조. 그럼 내화 구조하고 꼭 하나 구분하시면서 가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방화 구조죠. 네, 그래서 여기서 방화 구조를 확인하자는 거 혹시나 내화 구조 자체를 뭐 주관식으로 쓰는 것을 물어볼 수 있지만 혹시나 지문을 뭘로 바꿀 수 있다? 방화 구조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화 구조는 이 화염의 불을 견디어낼 수 있는 구조를 내화 구조로 한다면 방화 구조 같은 경우는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구조상의 내와 방화 중에 뭐가 더 구조가 더 튼튼한 거예요. 그 불을 견디는 것은 불과 맞닥뜨려 뭐 어떤 구조가 더 낫다는 거죠. 방화보다는 내화 구조가 더 낫죠. 그래서 중요한 건 내와 방화 구조 용어 자체를 먼저 정리하는 가장 첫 번째. 그래서 불을 견디어낼 수 있는 성능을 가졌다 내화 구조. 그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구조가 방화 구조. 그래서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내화 구조가 들어가는 것 1번, 2번입니다. 자, 보일러실의 윗부분. 여기서 2번은 동그라미 2번은 여러분이 동그라미 2번은 여기 이 부분에서 동그라미 2번은 여러분들이 이 보일러가 설치됐다. 개별 난방을 그 특정 개소별로 보일러가 설치된 이 장소를 생각하시면 되는 여러분들이 집에 보일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일러 있다 그 개소를 생각하시면서 2번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문항 2번이네요. 자,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의 환기창을 설치하고 윗부분과 아랫부분은 각각 지름
10cm 이상의 공기 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 있는 상태로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 집에 보일러가 있다. 보일러가 있는 장소에 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조그만 창문이 하나 있어요. 창문이. 조그만 창문인데 이 창문 크기 얼마라고 그랬어요? 0.5제곱미터 이상 크기의 뭐 창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 밑에 가면 구멍이 하나 뚫려 있고 위에도 구멍이 뚫려 있죠. 그러면 밑에 있는 거는 공기가 들어오게 하면 공기 흡입구가 이 흡입구를 위에는 배기구 그래서 이 흡입구 배기구는 각각 지름이 몇 센티미터 이상 10cm 이상 규격의 흡입구 배기구를 설치합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정리하고요. 세 번째. 자, 보일러실과 거실 사이 출입구는 출입구가 닫힌 경우 보일러 가스가 거실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3번하고 4번. 기름 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는 기름 저장소를 보일러실 외의 다른 곳과 구분하라고 그랬죠. 기름 보일러입니다. 기름 보일러요. 자, 기름 보일러 잠깐 볼게요. 기름 보일러. 보일러하고 탱크는 별도로 분리하라고 하지. 만약 보일러에 불났는데 보일러 바로 근처에 기름 탱크가 있으면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 분리시켜 놓으라는 거고요. 지금 이제 여기서 지금 어디를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공동택과 오피스텔을 뭐예요? 개별 난방 설치할 때 그럼 이때 쓰는 보일러가 무슨 보일러? 기름 보일러예요. 기름 보일러. 지금 단독주택은 기름 보일러 쓰겠죠. 쓰고 있는 것도 지금 보는 거 계속 어디인가요? 공동택 오피스텔이에요. 그러면 개별 난방인데 공동 오피스 설치하는데 무슨 보일러를 쓰면 기름 보일러. 아파트가 도입되는 초기에는 뭐 저층의 경우라면 기름 보일러를 따로 설치한 경우도 예를 들어서 5층짜리 저층의 경우는 각 개소마다 기름 보일러를 설치했던 적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다 바뀌었죠. 그래서 현재 이 기름 보일러라는 지문 자체가 나왔다는 건 이 관련 설치에 관한 규정이 좀 오래됐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나 기름 보일러도 예전에 그 공동택 초창기 저층 아파트 5층짜리 경우라면 기름 보일러를 설치하고 기름을 가지고 난방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 경우란 건 잠깐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5번에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 구역을 방화 구역으로 구획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주의하실 게 있는데 뭘 주의하시냐면 설치 기준은 설치 기준을 보시면 지금 총에도 몇 가지가 나와 있냐면 1번부터 해서 문항은 1번부터 해서 지금 설치에 관한 기준 지금 관련 법령에 정하고 있는 게 총 6가지 관련 규정을 정리하고 6가지를 정리하고 있는데 주의할 게 그럼 1번부터 6번은 뭐에 관한 규정인가요? 이 두 가지 개소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주의하실 그 중에 5번입니다. 5번에 관한 규정은 여기는 공통상의. 그러면 결국 5번에 관한 이 설치에 관한 규정은 어디만 적용되는 겁니까? 오피스텔만 적용되는 거예요. 자, 지문에 뭐라고 출발됩니까? 다른 지금 5번을 제외한 지문의 앞에는 1, 2, 3, 4, 6은 따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문항 지문의 5번의 지문 자체는 출발이 어떻게 출발이 돼요?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역을 방화구역으로 구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난방구역을 방화구역으로 구획한다는 것은 어디만 해야 되는데 여기는 설치 관한 개소, 공동도 오피스텔 공통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어디만 적용됩니까? 5번에 관한 규정이 어디만 적용되는 규정, 오피스텔만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하셔서 특히 5번 좀 정리하시고요. 6번 보일러 연도는 연도는 내와 고도로서 무슨 연도입니까? 공동연도입니다. 공동연도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보시면 6번 연도는 무슨 연도입니까? 공동연도. 연도는 무슨 연도? 공동연도. 쉽게 말하면 보일러에서 여기서 이 보일러 연도란 것은 이 보일러 연통은 이건 어떻게 연통은 뭘로? 연통은 공동연도라고 그랬어요. 연도. 지금 이제 보일러는 대부분 보시면 그 공동택 보시면 보일러 연통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연통은 보시면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보일러 연통은 이 세대별로 각각의 보일러마다 이렇게 연통이 배기구를 통해 밖으로 빠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연통은 개별 연도인데 주의하실 게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를 여러분이 개별 연도로 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무슨 연도? 공동 연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전에 이 기름 보일러가 나왔다는 이 규정 자체가 오래됐고 이게 만들어진 이 법이
아파트 공동주택이 보급이 초창기 때 이 개별 난방 설치 규정이 만들어졌다 보니 그 규정이 그대로 오면서 출제하다 보니까 현재 남아 있는데 공동연도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예를 들어서 공동연도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 여기 공동연도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집에 나온 이 음식물 쓰레기 있죠. 집에 나온 음식물 쓰레기가 있는데 지금 이걸 어떻게 버리는가요? 보면 아파트의 특정 어떤 이 구역을 정해서 음식물 쓰레기 그 통에 그 각 세대별로 이 교부된 그 카드를 통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동택을 지었던 초창기 때는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 구분하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15층 아파트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층에 산다고 10층에 살면 어떻게 돼요? 10층에 살면 굳이 음식물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돼요? 예전에 보면 그 공동 초창기 같은 경우 이 아파트가 보급된 초창기 때는 어떻게 돼요? 15층이라면 각 층마다 뭐가 있었어요? 이 쓰레기 투입구가 따로 있어가지고 그 쓰레기 투입구를 놓고 쓰레기를 구분하여 그냥 음식물 기타 모든 걸 다 버리면 어떻게 돼요? 밑에 이제 지하 그 내려가는 1층이 지하 1층 1층 정도 1층 지하 1층이죠. 그래서 반지하 개념 1층에서 지하 1층에서 경비하신 분들이 그걸 수거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개념, 그 정도 이제 개념을, 그 정도 연차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음식물을 그런 형태로 이거를 뭐 수거했던 적이 있다. 마찬가지 여기도 연도랑과 공동연도란 것은 초창기 이런 연도 각 세대별로 배기율통에 뺐던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여기가 이제 105동짜리에 15층짜리 아파트가 있다면 이때는 이 연도, 이 보일러나 연도가 이게 하나의 공동주택에 보면 이게 하나 연도를 통해서 이 105동에 나온 이 연소가스가 다 어디 쪽으로 이와 같이 공동연도를 통해서 연소가스를 뺐던 적이 있어요. 그때 규정이다 보니까 연도가 공동연도이기 때문에 혹시나 집에 보니까 우리 집은 다 빠져있다. 요거는 지금 요 규정 가운데 이게 서로 이제 대척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주의하셔서. 근데 여기는 일단 법령을 정리하는 지문이다 보니까 공동연도라고 해서 보일러 연도를 물었을 때는 무슨 연도가 나와야 돼요? 개별이 아니라 공동연도. 근데 현재는 다 개별 연도를 다 빼도 있기 때문에 현재 공동대 보급의 초창기 때는 이런 공동연도를 뺐었던 적이 있다. 그리고 방금 예를 들어 음식물 쓰레기도 각 층에서 버리게 되면 일반 그 투입구는 똑같죠. 똑같은 투입구 버리게 되면 여기는 반지하 1층에서 경비하신 분들 쓰레기를 수거했던 적이 초창기 때는 이렇게 운영을 했었고 그 형태도 이런 연도는 공동연도 썼던 적이 있다 정도 구분하시면 되고 좀 전에 하나 설명을 빠뜨린 게 있었네요. 여기 다시 2번으로 2번인가요? 2번에 가보시면 하나 지금 지문 하나 잠깐 빠뜨리고 넘어왔던 게 하나 있어요. 2번에 가보시면 좀 전 2번은 이 환기창 흡입구를 설치합니다. 보일러를 설치했을 때는 단서 규정 하나 빠뜨리고 넘어왔었는데 2번에 가보면 세 번째 줄 다만 전기 보일러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이 환기창 흡입 배기를 설치해야 되는 이때 이게 무슨 보일러다? 이게 전기 보일러예요. 전기 보일러면 이 흡입구, 배기구, 환기창을 설치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럼 결국 뭐 연도를 설치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지만 이 보일러를 설치했을 때 이와 같은 흡입구나 배기구, 환기창을 설치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이 보일러 가동기 불완전 연소가스를 빼주기 위해 설치하는데 설치된 보일러가 무슨 보일러라면 전기 보일러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 전기 보일러가 가동 중에 불완전 연소가스가 발생할 일이 없겠죠. 근데 방금 이 시기에 만들어진 법에 따른 경우라면 뭐 기름 보일러,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가스 보일러겠죠. 가스나 기름 같은 경우는 보일러 가동에 뭐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제 불완전 연소가스가 발생해서 실내로 유입이 될 수 있다 보니까 흡입구, 배기구, 환기창을 설치하는데 무슨 보일러라면 전기보일러는 그럴 염려가 없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분들은. 그래서 하나 지문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난방 설비 설치 기준인데 지금 중앙 난방 및 지역 난방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면 개별 난방을 잠깐 확인했고요. 개별 난방 설치에 관한 규정을 이와 같이 지문을 정리했던 게
공동체 오피스텔을 정리했다고 한다면 이제 난방은 무슨 난방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나요? 보니까 난방은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서 개별 난방 설비관을 설치 규정을 하나 봤다고 한다면 1번을 이렇게 하나 문항 아닌 문항 번호를 매긴다면 자, 두 번째 지금 난방은 뭐 난방 설비 설치에 관한 기준인데 무슨 난방인가요? 일단 양가로 1번에 중앙 난방 및 지역 난방 설치다 그래서 자, 원칙이란 지구문으로서 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중앙 집중식 난방 방식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한 6층 이상, 그럼 현재 여기 교재상 6층 이상 6층 이상이면 난방은 무슨 난방한가요? 중앙 집중식 난방 방식 또는 지역 난방 방식을 하는 걸 뭐 하더라? 원칙으로 합니다. 원칙, 그러니까 그 건물의 층수가 몇 층이라면 6층 이상이라면 표현은 뭐 중앙 난방이라기보다는 법상 표현에 중앙 집중식 난방 방식 또는 지역 난방 방식 중 하나를 선택을 하는 게 원칙이라고 하는데 예외적으로 6층 이상이면 그러면 6층 이상이면 꼭 둘 중에 하나의 난방을 할까요? 원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6층 이상을 하더라도 무슨 난방을 했다? 개별 난방 방식이죠. 6층 이상이라 하더라도 만약 그 난방을 개별 난방 방식 한다면 예외적으로 중앙 또는 지역 난방 방식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원칙은 중앙 지역 난방을 하는 층수가 6층 이상인데 6층 이상이라 하더라도 개별 난방 방식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중앙 또는 지역 난방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1번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양가로 2번의 난방 구획입니다. 난방 구획. 여기 이제 난방 구획에 관한 걸 한번 잠깐만 요거 하나 정리했고 난방 구획입니다. 난방 구획. 자, 난방 구획입니다. 난방 구획인데 난방 구획을 하는 이유는 여기 보면 난방 구획하는 건 난방열이 그 개소에 고루 갈 수 있게끔 만약에 난방구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예를 들어서 난방구를 안 했다고 예를 들어 보일러가 있다 중앙 난방 그럼 일단 여기는 먼저 여기는 난방 구획을 하는데 무슨 난방 여기는 중앙 난방만 있지만 중앙 집중 난방 방식을 하거나 지역 난방 방식 할 때는 뭘 하세요? 난방 구획을 해서 난방열이 각 개소마다 고루 갈 수 있게끔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이 중에 중앙 난방을 하나 예를 들어 보죠. 중앙 난방에서 그러면 중앙 난방은 보일러 한 대를 갖고 난방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보일러 한 대를 갖고 예를 들어 뭐 이제 주택단지 전체를 난방하는데 예를 들어 그중 한 동만 예를 들었을 때 그럼 뭐 보일러에서 난방열이 여기서 출발해서 이 출발한 난방이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럼 이 해당 뭐 여기는 105동, 103동이다. 여기는 103동을 만약 이와 같이 중앙 난방을 한다고 봤을 때, 근데 103동입니다. 103동에 뭐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103동을 이제 중앙 난방할 때, 그럼 여기 난방열이 여기서 출발한 건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 103동의 최상층까지 올라가야 돼요. 근데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 출발을 시키다 보니까 여기까지 돌아다 보니까 여기서 출발하는 당연히 온도는 높은 온도로 가죠. 그러니까 어디가 문제가 돼요? 요 저층부는 여기 너무 덥다는 민원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중간층은 그래도 다행히 덥다는 민원은 안 나와. 왜냐하면 요 배관내를 이동하는 이 난방열이 이 배관 내외 온도에 따라서 열을 뺏기며 이동하다 보니까 중간층은 그래도 큰 문제가 덥다는 문제가 안 나오는데 문제는 또 어디가 문제가 나와요? 이 상층부, 고층부에서 배관을 통한 열을 이동에 손실을 하고 가다 보니 어떻게 돼요? 이 상층부 가면 여기도 너무 춥다는 추워요 이런 민원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난방열이 각 저층, 중층, 고층이라고 할 때는 각 개소마다 고루 갈 수 없다 보니까 이걸 뭐 하자는 거예요? 구획을 나누자는 거예요. 구획을 나누자 읽어보시면 돼요. 이걸 예를 들어서 요 세 개 구역이라고 했을 때 보일러 한 대를 가지고 이거를 보냈을 때 구역을 세 개로 나눠봐요. 세 개로 나눠보면 나눈 요 개소마다 뭐 하자? 배관을 따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난방 구획이란 것은 법에 따른 규정에 따른 기준에 따라서 뭐 하더라? 그 기준에 따른 개소마다 뭘 하지? 이와 같이 난방 배관을 따로 보내서 여기 저층에 출발한 난방 배관의 열원의 온도 높은 온도 보낼 거 없죠. 왜? 여기만 담당하면 되니까. 그러나 중층은 여기보다 조금 더 높은 온도로 여기는
높은 온도로 보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각 저층, 중층, 고층 각 개소마다 난방열이 고루 갈 수 있게끔 구획을 한다는 거 따로 뭐 하세요? 난방용 배관은 각각 따로 해서 뭐가 고루 갈 수 있게끔 난방열이 갈 수 있게 고루 갈 수 있게끔 구획을 나누자는 겁니다. 기준은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밑에 가보니까 양가로 이번에 자, 공동택의 난방 설비는 중앙 집중식 난방 방식인데 여기서는 꼭 무엇도 포함한다. 여기는 중앙 난방만 아니라 무엇도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중앙 난방도 그렇지만 지역 난방의 경우도 원칙은 구획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거기 가봤더니 기준은 이렇습니다. 기준은 4층 이상 10층 이하. 만약 이 건물의 층수가 예를 들어 건물의 층수가 돼서 4층 이상 10층 이하면 2개소 이상, 그리고 10층을 넘는 건축물이라면 10층을 넘는 5개층마다 1개소를 더한 수 이상의 요로 난방 구획한다고 되어 있어요. 난방 구획은 일단 기준은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난방 구획은 지금 보신 대로 난방 구획은 어떻게 합니까? 해서 자, 지금 여기도 원칙 교재는 그렇게 나누지 않냐고 법은 분명히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으니까 난방 구획을 합니다. 만약 요 개소가 만약 원칙이냐 보니까 기준 어떻게 되나 했어요? 건물의 층수가 4층 이상, 층수가 10층 이하인 경우는 그 난방 개소를 몇 개소 이상? 2개소 이상으로 해서 구획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층수가 10층 이하인 경우는 10층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10층을 넘어가는 경우는 넘어가는 몇 개 층마다 여기는 5개 층마다 몇 개소를 추가합니까? 1개소를 추가해서 각 이 구획된 개소마다 뭘 따로 보내자? 난방 배관을 따로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원칙이란 게 있다면 예외적으로 여기는 원칙 규정에 따라 뭐예요? 따로 난방용 배관을 이 나눠진 개소마다 난방 배관을 따로 하라고 그랬어요. 자, 이제 그러면 예외 규정이 있어. 원칙은 그렇습니다만 예외 규정이에요. 예외 규정이란 건 뭐? 예외 규정이란 것은 따로 난방 구획을 한다는 얘기는 따로 난방 구획을 안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는 뭘 할 수 있냐?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난방열이 설치된 개소에 난방열이 고루 갈 수 있는 시설 또는 설비가 설비가 설치된 경우는 따로 배관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난방열이 고루 가려고 보낼 수 있는 시설 설비가 설치가 됐다고 한다면 그때는 구획할 필요 없죠. 그때는 구획할 필요 없어요. 예외적으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 난방입니다. 지역 난방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구획은 지역 난방 방식과 난방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역 난방을 하지 않습니다. 원칙은 한다고 되어 있는 예외적으로 지역 난방 방식은 여기는 원래 이 지역 난방 방식으로 공동 건설할 당시부터 뭘 설치합니까? 각 세대, 예를 들어서 500세대라면 500세대 개소마다 다 뭐가 들어가냐면 유량 조절 장치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는 건물을 지을 당시부터 법령 규정에 따라 지역 난방은 500세대든 1000세대든 몇 세대든 간에 세대별로 다 뭘 설치하게 돼 있다? 세대별 유량 조절 장치를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지역 난방이라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래서 원칙은 이 규정, 일단 물론 중요한 건 요 원칙 규정이 중요합니다. 시험과 연계했을 때는 원칙 규정을 기억하는 예외적으로 무슨 규정도 있다는 걸 알고 계셔요. 예외적으로 첫 번째 난방열을 고루 보낼 수 있는 시설 설비가 설치가 됐거나 또는 두 번째 지역 난방으로서 이와 같은 세대별 유량 조절 장치가 설치가 됐다면 그때는 따로 구획할 필요가 있다 없다? 따로 구획할 필요가 없다는 규정까지네. 그래서 일단 구획은 원칙은 이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이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그때는 따로 구획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규정까지는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법령을 정확히 정리하는 혹시나 이런 부분을 갖고 문제를 물었을 때 이론상이면 크게 이론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특히 이제 법령 같은 경우는 이런 이 규정만 정리해놨다고 보니까 이 규정을 갑자기 쓱 들이밀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본 적이 없는데 안 되죠. 그래서 꼭 해서 난방구획은 원칙 규정에 따라 현재 교재는 원칙에 따라 1, 2번에 관한 규정 언급을 했지만 이 규정에 따라 설치하되 예외적으로 방금 봤던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따로 그때는 난방구획 할 필요가 없겠더라 정도까지 이제 해서 정리할까요? 여기까지가 이제 보면 여기까지 정리했던 게 지금 뭐에 관한 거 큰 틀을 정리한 거죠. 여기까지 정리했던 게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난방. 난방 설비는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난방 설비 보면 거의 여기까지 정리해야 난방 설비가 마무리되는데
난방은 보면 이론에 관한 거라는 건데 우리 좀 전에 출발했던 뭐 보일러부터 해서 뭐 개별 난방, 중앙 지역 난방 또는 뭐 복사부터 온풍 난방 등등에 따른 부분하고 이론에 관한 부분 정리했었고, 그리고 난방은 관련 지금 법령에 관한 기준이 있죠. 그래서 법령은 지금 아마도 온돌 설치 기준부터 해서 뭐 난방 구역이라든가 또 개별 난방이라든가 해서 법령에 관한 기준까지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정리하셔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보면 이 난방은 이론에 관한 것도 공부할 필요가 있고 시험에 내기도 하지만 실무 쪽은 여기 법령 기준도 언급하기 때문에 난방은 두 가지 이론에 관한 거하고 법령까지 해서 두 가지를 정확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답니다. 까지 이제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보면 뭐 문항에 딱히 큰 어떤 대분류로 나눠 있지 않지만 22번까지가 난방 설비 관한 부분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부분들은 이번 시간은 이제 다음 23번이 급탕 설비가 큰 대분류로 나눠지니까 일단 여기까지 해서 난방 설비에 관한 전체 좀 정리를 하고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